어.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 번째 세상을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오명석 연사로 갑니다. 반갑습니다. 자,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편하게. 여긴 테드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 정말요? 네. 태어난 거요? 거기 계신 남자분은 어떤 게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 뒤에 계신 분. 네. 네, 질문하는 거.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당장에 이렇게 여쭤봤을 때도 금방 답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수많은 요인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삶 속에서 이거에 대한 해답을 좀 찾은 바가 있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자리에 오게 되셨을 때 많은 연사분들의 이제 이력서를 읽게 되실 거예요. 그럼 이제 기대를 하시게 되겠죠? 아,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할까? 저의 이력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굉장히 우울합니다. 네. 읽으셨을 때 굉장히 무겁습니다. 아, 무겁다. 왜 무겁게 느껴질까요? 바로 이 단어 때문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가 힘든 순간에 극단적인 생각을 할 당시에 굉장히 반사적으로 그 생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단어 때문에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 단어 때문에 여러분들도 굉장히 저의 강연을 듣기 전에 많은 선입견을 갖고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하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죽지 말자. 라는 단순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네. 저라는 사람이 어떠한 고민과 어떤 괴로운 과정을 겪어서 제 나름대로의 깨달음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모티브를 얻었고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저의 이야기를 맨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남자분들은 어디를 가실까요? 군대에 가게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군대에 가시게 되고 그 군입대를 하신 다음에 제대를 한 걸 하게 되죠. 굉장히 받고 싶어하는 많은 20대 초반 남성들이 받고 싶어하는 전역증입니다. 이것을 받게 됐을 때 많은 남성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처음에는 세상이 아주 만만합니다. 굉장히 힘이 넘쳐서 들어오게 되지만 곧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굉장한 큰 외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의 진로가 어떤 것을 나 원하고 있는지 내 고민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게 되죠. 저도 이러한 시기를 굉장히 심하게 겪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저희 친구들과 선배들과 후배들 사이에서 심각한 외로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망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힘들어서 망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외로울 때 망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 외로움, 저의 외로움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몰랐고 그거에 대한 고통이 너무나 심했었기 때문에 저 또한 이런 방황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때 굉장히 신문을 읽던 도중에 굉장히 하나의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첫 그 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내가 문 밖을 나가는 순간 햇볕을 햇볕을 받는 순간 나는 눈물이 흘렀다라는 글을 읽게 됐었는데요. 굉장히 맨 처음에 그 글을 읽었을 때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근데 그 글이 무슨 내용이었냐면 한 여자 소설가가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세상을 보고 있었는데 하루에 3번 감사하기 운동을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한 것을 계속 감사함을 느끼다 보면은 나중에 감사할 게 없어지죠. 그죠? 그렇게 되니까 사사로운 어찌 보면 따뜻한 햇살이 나를 비추고 내가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감사함을 통해서 진정 자신의 행복함을 느끼고 눈물을 흘릴 수 있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이때 저의 말의 힘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저도 제 스스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좋다, 행복하다 이런 말을 굉장히 숨김없이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늪에 만약에 빠지게 됐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막막하죠. 늪에 빠지면은 사람들은 허우적대기 바쁩니다. 하지만 그 늪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자기가 힘든 순간에 그 신념에 푹 반겨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은 그것을 헤쳐나오기가 훨씬 더 쉽다는 거죠. 저 또한 제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작고 검은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웅크리고 있었던 저를 발견하게 되었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는 저의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임산부가 1년 중에 가장 많이 보이게 되는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네, 자신의 아내가 임신했을 때나 자신이 임신했을 때 임산부가 가장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러한 아픔을 겪은 다음에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소외를 받고 상처를 받았던 작은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보게 되었고 저는 이것에 맞는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실천해 나갔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한된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정신건강 서포터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소 무거워 보이고 굉장히 좀 낯선 단어일 수 있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가장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이야기고 그리고 저 또한 세상에 나가는데 첫 번째 발걸음이 되었던 활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저희가 중고등학교 시절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어땠을까요? 많은 학업적 스트레스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이 죄악시 됐었던 환경이었습니다.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한 혼란과 가치관에 있어서의 괴로움들을 어찌 보면 그것은 엄살과 나약함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굉장히 그러한 혼란스러워하는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굉장히 잘하는 학생인 것처럼 저희는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대학생까지 달려온 많은 대학생들은 정신적인 아주 많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 자신의 그 혼란 속에서 그 상황을 외면을 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미덕인 양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맡았었던 정신건강 서포터즈라는 활동은 그러한 대학생들에게 이러한 정신적인 고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내도록 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많은 사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되죠. 네. 이제 정신보건센터에서 처음으로 대학생들과 함께 코워크를 했던 것이 제가 들어갔을 때 제 1회였었고 저 또한 첫 대외 활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많이 갖춰진 것이 없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짜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에게 부과해주는 일보다 더 많은 것을 자신해서 하게 됩니다. 1회차, 2회차에 있는 데이터 분석도 전부 다 모아서 정리하게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스폰도 직접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직접 기자와 컨택해서 신문에 올리도록 유도도 하게 되고 직접 그거에 대해서 기획도 하고 30명의 대학생들을 모아서 이제 행사를 직접 개최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에 대한 결과로서 총 서울시립대, 건국대학교, 한양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등 총 7개 대학교에서 350명의 대학생들에게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한 친구가 굉장히 많이 기억이 남는데요. 저랑 같이 활동을 하던 중에 이러한 정신적인 아픔에 대해서 자기는 되게 비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게 내가 다중인격인가? 난 왜 이러지? 라는 활동을 저와 함께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나는 비정상이 아니구나.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거를 어떻게 표출하고 나누는 것이 중요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큰 보람을 얻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저는 여기에 있는 센터 선생님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가장 피하고 사람들이 가장 꺼리는 일이 있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하자 2달 뒤에 기다렸다는 듯이 네, 그 자살 방지 가디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보시게 됐을 때 이 역할은 무엇이었냐면 이제 자살에 관련되어 있는 자살 유도 카페라든지 그리고 그런 거에 관련되어 있는 유도된 그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리고 자살 유도성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든지 이런 사람들을 신고해서 그 글을 삭제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해서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힘내라는 댓글을 적는
한편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간단한 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받아들였을 때 좀 어땠을까요? 예, 굉장히 깨림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셨다시피 말은 사람의 기운이라고 했죠. 굉장히 이러한 글들을 읽으면서 저 또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새벽 3시에서 4시경 한 일주일 동안 30개에서 40개의 이러한 글들이 올라옵니다. 굉장히 지워도 끝이 없을 것 같은 이런 글들을 저는 이제 하나하나씩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데 저는 이런 중에서 굉장히 큰 사실 2가지를 깨닫게 됐는데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글을 가장 많이 올리는 사람들은 나이대가 어떻게 될까요? 혹시 아시나요? 나이대가 어떻게 되시는지. 20대 후반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자 쓰신 분. 40대요. 네. 아주 놀랍게도 한 30개 정도의 글에서 약 20개 이상의 글들은 바로 초등학교에서 중학생들 학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글들의 내용 또한 굉장히 가볍게 그냥 나 죽고 싶어요 하는 앙탈이 아닌 정말 긴 장문의 글로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정에서 받는 자신의 책임감과 거기에서 받는 압박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나눌 수 없는 소통의 부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그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놀랐던 2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생각보다 그들의 글은 굉장히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작은 관심만 있으면 그들은 쉽게 그러한 고통에서 될 수 있도록 쉽게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활동할 당시에 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중학교 2학년 학생께서 적어주셨던 글이었는데요. 정말 이렇게 굉장히 하기 힘든 말을 어렵게 적습니다. 이게 저의 댓글입니다. 제가 글을 딱 적은 다음에 가장 뿌듯할 때는 바로 언제냐.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저에게 쪽지가 와 있을 때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의 글을 읽어줄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글을 보니 저 또한 세상에 혼자가 아님을 느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이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과 보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과연 글을 잘 적어서 그런 말을 들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했던 건 그들의 마음을 최대한 진심으로 들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짧은 말이더라도 밀도 있게 그들에게 공감의 메시지를 줬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2011년도 서울시 자살 관련 방지법이 통과되면서 서울시에서 표창장을 후보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저와 함께 활동했었던 선생님들께서 저를 추천하게 되셨고 저는 서울시에서 대학생으로서 유일하게 표창장을 받게 됩니다. 저는 굉장히 이때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상을 받아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게 아니라 전 굉장히 놀랐었던 건 저를 빼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정신센터에 계신 전문 상담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생은 저 한 명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게 제가 대단했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놀라웠던 건 저는 이런 걸 바라지 않고 그냥 작은 실천을 해왔던 것뿐인데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확신으로 변하게 되었죠. 무슨 제가 경험했던 것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고 그거에 대해서 작은 실천으로 옮기는 순간 생각보다 세상을 바꾸기가 쉽구나 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위로와 그 아픔에 대한 공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어색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제일 잘하는 게 일입니다. 일을 가장 잘합니다. 하지만 가장 안타깝게도 감성적 공감이 많이 약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위로와 그거에 대한 공감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나약함의 표현이라고 인식한 나머지 사람들을 위로해 줄 줄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과 그거에 따른 깨달음으로 주변에게 친절을 베푸는 순간 하나의 잉크가 물에 퍼지듯이 세상은 자연스럽게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눈을 모두 다 감아 보시겠습니다. 테크놀로지가 발달하고 기기가 전부 다 발달함에 따라서
저희는 많은 소음 속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음 속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건 하나의 나태함이자 그냥 쓸데없는 여유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들 눈을 감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들 자신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봤을까요? 작고 검은 웅크리고 있는 자기 자신이 있을까요? 아니면 밝고 빛나는 자기 자신이 있을까요? 만약에 작고 검은 자신이 있다면 조용히 포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독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가 잘못된 게 아니야. 고생 많았어. 라는 식으로요. 네, 자 이제 눈을 뜨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현재 지금 이 토요일 날 귀중한 시간에 이 장소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모여 있는 분들은 작든 혹은 크든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으신 욕심이 누구든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자신이 느꼈던 하나의 작은 깨달음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다면 세상을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 중에 에반 올마이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야, 맞네요. 네. 에반 올마이어티에서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남자 주인공이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맨날 기도를 하죠. 저는 능력이 있고 아주 핸섬하고 멋진 남자입니다. 저에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런데 신은 아주 생뚱맞게도 그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시킵니다. 네. 이제 그러한 스토리가 막 진행된 다음에 영화의 후반부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방주의 의미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랜덤한 친절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등장하기 전에 윤도현 씨의 나는 나비라는 음악을 깔고 올라왔었는데요. 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이렇게 마지막에 장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의 작은 애벌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자신에 대해서 깊은 성찰과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의 치유를 통해서 번데기 과정을 거쳐 나비가 되는 순간 마치 나비가 꽃과 꽃 사이를 날아다니면서 수정을 시킴을 통해서 온 세상을 꽃밭으로 만들듯이 여러분들 또한 세상을 그렇게 아름답게 천천히 변화시키길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